오늘은 그 유튜브 쪽에서 광고, 그걸 하는데, 이게 마침 좋은 게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템플릿을 줘가지고 사람들한테 쓰세요 그러면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이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데, 챗GPT가 나옴으로써, 인공지능이 나옴으로써 아까도 알아서 써주잖아요. 알아서 써주게끔 해요, 지금은요. 그냥 카피라이트를 그럼 AI가 다 써준다는 네. 말이에요. 거기서 나중에 뭐라 그럴까? 제일 마지막은 어차피 인간이 그거를 교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까도 제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이렇게 기획을 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AI 지금 나온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일이 하여튼 AI가 나오면서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일이 수월해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AI를 누가 어떻게 잘 쓰느냐, 이게 천지 차이거든요. AI를 잘못 쓰면 그냥 바보가 쓰면 바보예요. 얘가. 왜 AI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AI 했는데 답도 별로고, 이거 별로 도움 안 돼. 그거는 그 사람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마어마해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결국은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구별이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PD님들도 지금 퇴직하셔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큰 찬스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거 자체가 각자 지금 하시는 일에 이제 큰 찬스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기존에 PD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업무적인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플러스 AI가 있으면서 전문화됐거든요, 이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라면 만약에 PD님들이라면 AI 쪽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역량 쪽으로 이렇게 어필하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게 제일 빨라요,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의사도 AI 전문 의사, 의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경쟁하잖아요. 예. 근데 AI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먼저 선점을 해서 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자, 저는 줌 쪽으로 안 하고 줌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 예. 주로 챗GPT도 4.0을 써야 좀 가치 있는 답이 많이 나와요. 그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3.5를 쓰시거든요. 근데 3.5는요 답이 별로 안 좋아요. 예. 4.0을 돈을 먹어야지. 토큰이라고 그러는데 챗GPT가 4.0이 곱하기 한 10배 정도 돼요. 그만큼 나오는 출력의 그런 어떤 문장력이 완전히 틀려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본격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4.0을 쓰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3.5를 못 써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추어랑 프로랑 같이 쓰면 아마추어보다 프로 쓰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이 제작된 게 저작권 관계 내 거잖아. 이제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내가 만들었다 치면 내가 등록해가지고 비슷한 게 나오면은 이렇게 방어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아직은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미드전이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이렇게 막 이미지를 생성을 하잖아요. 그 저작권이 이거를 뭘 얘기를 못 해요, 이게요. 그러니까 저작권 개념이 없어지겠는데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 인공지능은 뭐냐면 기존의 사람들이 찍어놓은 거를 다 종합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열심히 찍었잖아요, 이거를요. 그게 다 기본 토대가 돼가지고 만들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 거라는 그게 지금 만약에 제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들었어도 이걸 내 거라고 주장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작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저작권도 없고 저작권일 저작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저작권 애매한 조회도 안 상태. 받고 저작권 주장을 할 수도 없고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사람들이 그래서 막 그 해외에서는 이거 내 거 뺏기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가 다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지금 문제시 돼 있어요. 앞으로는 저작권 프리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제가 볼 때도 막을 수가 없겠을 아니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그 그림 가지고 제가 여기 미드전에다 올려놓고 비슷한 것들을 갖다가 생성을 시켜버릴 수 있거든요. 다 조금씩. 그 조금씩 부분적으로 엄청난 바리에이션이 나오겠죠. 예, 얼마든지 그 생성을 시키기 때문에 누가 그린 것들을 바로 살짝 변경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작권이 그게 제일 문제예요. 음악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까요? 예, 음악도 마찬가지. 음악도 제가 음악도 이렇게 저기 AI로 전부 다 만들거든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5분이면 뭐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음악도 저작권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예, 요게 음악 사이트 그거예요. 음악 만드는 거 그러면 그냥 바로 나와요. 요렇게 해가지고 나는 뭐 카테고리별로 다 있고. 예, 카테고리별로 있어가지고 난 해피 요 음악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해피. 그러면 여기에 뭐 그것도 뭐 초를 갖다가 뭐 5분으로 하고 싶어 뭐 요거를 갖다가 뭐 씬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얘가 그냥 다 만들어줘요. 앞뒤까지 편집이 다 돼. 예, 이거나 배경음악을 이제 바로 만들었어. 이게 다 무료로 지금 만든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요. 예, 방금 만든 방금 만든 예. 거지. 방금 이게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AI로. 근데 이게 저작권이 없다. 없어요. 없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네. 이거는 얘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 이렇게만 선택하면 이제 또 장르별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은 오히려 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또 만들어졌잖아요. 수도 없이. 피아노도 했다고. AI 해설이 있다고 돈 보이. 내는데 맞아 가입을 안 해. 뭐냐 저작권 주장.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보내봐. 준비 중에 어떤 내가 대화를 하고 예, 수업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뭐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의외로 모르시는데 이게 엄청나요.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연필을 없애. 그러면 요거 지워가지고 잠깐만요. 없애졌죠. 그리고 나 요거 꼬여 있는 거 바로 피고 싶어.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앞에 이런 거 펜 이런 거 없애버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 컴퍼스 컴파스 요 밑에 거는 남아요. 그래도 남고 요거 없애버려. 예. 세상이 이런 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큰일 났. 뭐 그 그림이 레이어로 안 되고 뭐 다른 식으로 돼 있으면 안 지워질 거 아니에요? 다 돼요. 돼요? 예. 인공지능 있잖아 레이어 개념. 다 뭐 이런 어떤 복잡한 사진이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카메라를 이쪽을 만약에 없앨게요. 요거 그럼 뒤에 부분을 생성을 시켜버려요. 저희 자연스럽게 없애버려요. 없애고 빈 화이트가 예. 생기는 게 아니고 예, 그 밑에 배경이 살아난다는 예. 얘기예요. 대단 뭐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동영상에서도 가능한가요? 동영상도 지금 동영상 부분 조금 늦는데 동영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일부 되고. 예. 예를 들어서 그냥 이미지 자체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이 정도 속도 근데 지금이 초창기라고 그래요. AI에. 왜냐하면 얘가 발달되는 순서가 AI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정도면 이제 얘네들은
발달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발달, AI가 AI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발달이 되기 때문에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부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공부 안 하면 안 돼 버려요. 이게 너무 뭐 하루 지나버리면 이게 나오고 하루 지나면 이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공부하는 순간 다 그게 옛날 지식이 되는데. 예.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을 따로 못 짜요. 그리고 한 달 가르친 거를 갖다가 한 달 전에 가르친 거를 갖다가 또 가르치는 경우에 그건 이미 옛날 거가 돼버리고 예. 지금 막 그런 상황이에요. 예. 굉장히 기회거든요. 왜냐면 지금 한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뭐 저는 지금 AI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탑 클래스예요. 거의 몰라요. 거의. 관심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AI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일본이나 예를 들어 저는 일본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그 화이트 클래스가 80에서 90%가 없어진다고. 그거는 다 대체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무로 하는 일들은요, 그냥 다 대체해버려요. 왜냐면 회장들, 사장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인건비에서 돈을 아끼는 한 명이서 10명의 일을 해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것들, 요즘 가장 그 AI의 혁신이라고 나왔던 게, 예를 들어서, 요 기능이, 제가 오늘도 이게, 뭐냐면 4.0에서,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엑셀이라든가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얘가 그것만 집어넣으면 전부 분석해가지고 이미지 생성하고 거기서 수정 다 하고 전부 다 그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분석하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싹 없어져 버려요. 한 명만 있으면 돼, 한 명만.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요. 아직 사장들이 잘 모르니까 디자이너라든가 광고 쪽, 아까도 예를 들어서 이미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일 타격을 받아가지고 이미 해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 광고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전부 이렇게 그 직업을 잃거든요. 예. 광고도 예전에는 하여튼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특히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세무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져요. 사무직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예. AI가 중국에는 알아서 다 운전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변할 거예요. 그래서 좀 심각해요. 결국은 새로운 직업이 창출이 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 그거를 갖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앉아서 그냥 직업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을 올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글 쓰는 것도 근데 이거는 결국은 얘가 창조를 해내지 못하고, 아까도 제가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인간이 이렇게 해라 이런 어떤 기획을 짤 수밖에 없거든요. 창의는 못해요. 얘네들. 시키는 거를 잘하지. 시도 잘 써요. 근데 창작을 하는 게 아니야. 시키는 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쓰시면 굉장히 좋다. 네. 제가 참고로 오늘 개발한 거, 저 같은 경우 요거는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건데, 제가 한 달에 이런 제 강의를 듣는 한 달에 제가 보통 번역료만 1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연구를 갖다가 해외 자료들을 연구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리는 게 제가 아침에 개발한 거예요. 아침에. 맨날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몇 년 걸린 게 아니라 아침에 부터. 아니요. 이게 아침에 개발이 아니라, 예,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3개월 동안 계속 개발해 놓은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능이 요번에 새로 나왔는데, 내가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클로바 노트에서
이런 어느 정도로 이게 알면 어느 정도로 바뀌냐면요. 제가 일본 애들이 얘기하는 영상을 갖다가 그냥 mp3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아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말하는 거니까 그냥 뽑아내면 얘네들을 갖다 얘는 저 클로바거든요. 이건 제가 간혹 가다가 말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아내면 자, 얘 자체를 그냥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서툴게 번역이 돼요. 얘네들이요. 예? 왜냐면 말하는 거를 그냥 음성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문서로 돼 있는 것들은 깔끔하게 교정돼서 번역하는데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서툴거든요. 지금 뭐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로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를 만약에 번역을 갖다가 돌려볼게요. 요거를 번역기가 이게 제일 좋다 그러는데 예, 뭐 안녕하세요. 이번 채팅 생활요. 뭐 그나마 이게 난데 제가 이거를 오늘 제가 아침에 요게 새로 나온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요게 오타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고 제가 이렇게 요거를 만들어 놔요. 이런 어떤 쭉 넣는 이런 어떤 프롬프트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얘한테 일본어로 그대로 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일본어를 이게 4스텝이에요. 일본어를 일본어로 교정해라. 이거를 갖다 프롬프트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어 교정한 거를 전문적으로 번역을 해라. 그리고 번역한 거를 갖다가 다시 한국어잖아요. 그 한국어로 교정을 해라.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네 번째 리라이팅을 해라. 4스텝을 갖다 거쳐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예, 요게. 그 결과가 제일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죠. 의도한 대로. 스텝. 예. 한 번에 4개 명령을 도로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스텝별로 내려버렸어요. 스텝별로. 왜냐면 이게 저기 대표님들도 아시다시피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말을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갖다가 영상을 갖다 음성으로 해가지고 텍스트를 하면 이게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교정 과정을 예, 그거를 갖다가 저는 일단은 일본어기 때문에 일본 전문가라고 챗GPT로 하여금 일본 전문가로서의 그 역할을 줘가지고 교정을 갖다 일본어 교정을 시켜버려요. 일본어 교정할 때는 너는 요런 거를 줘요.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어를 제가 한국어로 했을 때 이게 교정 전문가들은 뭐 텍스트 맞춤법 구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하세요. 이런 교정 전문가들은 이 5개에서 10개 정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버려요. 그러면 챗GPT한테 그거를 갖다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넌 교정을 지금부터 당신은 최고의 교정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교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일본어로 교정을 하면 나름대로 일본어에 말하는 식에서 구어체에서 문어체로 깔끔하게 해요. 근데 또 문제가 그런 교정한 글 가지고 또 번역을 해버리면 직역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직역은요. 그러면 번역도 최대한대로 하는데 그 직역한 거를 갖다가 한국어를 교정을 해버리라고 그래요. 한국어의 교정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런 다음에 또 리라이팅을 시켜버려요. 챗GPT의 장점은 문장을 잘 만들어요. 만약에 중간에 빠졌어도 얘가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에 갔습니다 하면 이런 어떤 중간 문장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을 하다가 자기들이 가장 적합한 그런 문장을 갖다 집어넣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 연구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외국 문서를 많이 읽다 보니까 이게 오늘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거를 프롬프트를 갖다가 일본어 만약에 교정 문장에 쓰면 일본어를 갖다가 놓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오면 그거를 또 번역을 시키고 또 나온 거를 또 한국어를 교정을 시키고 또 4번의 과정을 거쳐버렸어요. 오늘 전까지만 해도.
그래야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제가 아침에 보면서 이거를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4스텝. 그래서 한 번에 끝내버릴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아예 프롬프트를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까지 만들고 요번에 새로 나온 요 기능을 갖다가 요게 요 안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서 일본어를 갖다가 한 번에 탁 넣어가지고 전 스텝을 한 번에 다 끝내줘.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지금 다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얘가 지금 그거를 한 번에 이거 지금 넣은 거 있잖아요. 이걸 한 번에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말들을 제가 또 원본 그 일본어를 알기 때문에 얘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 예, 초벌을 해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공지능을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돈도 절약이 될 뿐더러 시간이 절약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근데 고유명사나 사람 이름 네. 그런 게 더 정확할까요? 그게 어차피 지금 클로바나 다른 디플이나 예. 그 고유명사나 지명은 예. 자 정확하게 안 나오는 안 나오죠. 지금 미드 전인데 미드 미드 찬이라고 전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다 고쳐야죠. 어차피 이건 초벌이에요. 근데 초벌이 이 정도로, 왜냐면 저도 일본어를 정확하게 뭐 100%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얘가 그래도 굉장히 정확하게 잡아내. 80에서 90%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한번 쫙 봐야 되는 그런 건데, 예. 하여튼, 오늘 AI 강의하러 온 거 아닌데, 예. 결국은 광고 회사에서도 네. 진짜 뭐 속된 이야기로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카피라이트 물론 뭐 여러 명 카피라이트보다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마케팅 광고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기획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또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 팀들이 있었어요. 예? 카피 쓰는 사람들 지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도 뭐 굳이 카메라맨에서 할 필요 없이 내가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에서 어떤 이런 거를 그려 그런 어떤 머릿속으로 다 있어가지고 그냥 프롬프트 만들어서 해버리면 진짜 잘 나오거든요. 지금 삼성에서는 그 가전제품 아직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사람이 쓴 그런 거 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니요, 전 삼성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삼성 그런 데서 알죠. 근데 이미 무슨 할 거예요 아마. 예.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의 어저께도 제가 본 게 아바타가 있으면 대표님 얼굴을 갖다가 그 아바타한테 집어넣어가지고 말할 수 있게끔까지 하고. 예. 그런 세상이에요. 예. 그럼 이 많은 그 자료를 지금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구글 이런 거 회사에서 구글이 다 빅데이터 빅데이터. 온라인에 있지는 온라인에 온라인에 있는 걸 긁어다가 하는 거지. 가지고 있는 거 온라인에 그냥 전 세계 펼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엮이는 오픈해. 참 숨기는 것도 엮이는 거 많겠네. 똑같은 거로 자기 생각 같은 걸 집어넣기 때문에 똑같은 것도 아바타의 아바타가 또 나올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게 가짜뉴스가 그러니까요. 그래요, 가짜뉴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문제시되는 진짜 게 그렇다, 진짜 같은데. 자, 대표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해가지고 아빠야, 너 몇 시에? 얼굴도 그대로 나와요. 예, 그래서 범죄도 해외에서는 일어나고. 예, 저도 뭐 KT AI로 제 목소리로 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예, 제가 목소리 몇 개를 녹음을 해가지고. 빠르게 지금은 또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누구나 다 할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크리에이티브란 자체는 좀 줄어들겠네. 이걸로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면. 아, 진짜 줄어드는데 순수 줄어들 수 있겠네. 순수 창작이 그런데 오히려 저는 역으로 그런 진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또 살아남거든요. 이거는 저는 그래요. 제가 AI 제가 뭐냐면 디자인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AI에 특화돼서 내가 공부를 해요.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은 실제 물감으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별화가 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못 쫓아가.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그렇죠, 공식이죠. 완전히 과학적으로 공식화돼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제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그림들, 이런 거 보면 옛날에는 막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1분이면 다 그래요. 제가 프롬프트 드리잖아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사실 특히 제일 쉬운 게 사실적인 것들이에요. 예. 고릴라를 뭐 예를 들어서 사자의 뭐 그런 것들을 갖다 프롬프트로 사자가 새끼를 뭐 이렇게 뭐 나오는 모습 이런 것들은 다 해가지고 프롬프트만 하면 정말 다 쉽게 그리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어떤 동화책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동화책 만든 사람들 그걸 이렇게 그거는 그림 그리고 뒤에 텍스트로 말이 나오게 이런 하는 거 거죠. 애들 보고 만들어 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일반인들도 예전에는 그림을 잘 그려야지만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저는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AI가 그림을 그려 제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그림 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AI를 통해서 상상력이 늘어나더라고요. AI를 통해서 이거는 총 7가지를 썼어요. AI를 통해서 글을 쓰게끔 만들었어요. 너 동화책을 갖다가 이런 시나리오를 생성해. 그건 챗GPT 가지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동화책 시나리오를 쓰가지고 그 시나리오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해. 그래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 동화책 쪽으로 또 이미지를 생성하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영상을 음악을 갖다가 AI로 요거에 맞는 음악을 갖다 입혀줘. 그 음악을 입힌 거 이게 좀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편집이라든가 그런 것. 그러니까 AI가 한 4개, 5개 정도. 근데 이게 예전에는 정말 프로들만 만들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광고하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 필요 없고 스토리보드도 다 저거 다 나오는 예. 그냥 손을 좀 봐야 돼요. 아니 근데 저기 게이트 키핑은 다 필요하죠. 게이트 키핑을 좀 더 고급화하려면 약간의 뉘앙스라든지 이미지만 딱 이미지는 얼마든지 뽑아내는 인건비는 인원수는 많이 줄어들겠지만 기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광고 담당 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개인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죠. 좋은 카피라이터는 결국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근데 결국은 사람을 10명 줄여갖고 한 사람한테 줘야 돼. 그 사람이 안 해버리면 그 사람이 전문 제작자가 되거든. AI를 잘 쓰는 전문 제작자한테 9명을 줄여갖고 나는 10명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을까. 그래서 AI로 하여금 창의력을 만들게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를 줄여질까는 좀 고민이고요. 이걸 잘 쓰는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써서 더 잘 만드니까 경쟁이 다른 회사도 그렇게 하거든. 예. 제가 예를 들어 장편 소설을 하나 쓰고 싶은데 예. 스토리텔링을 어느 계열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장편 소설 한 300~400장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프롬프트 가지고 소설을 쓰는 프롬프트가 있어요. 예. 그거 가지고 너 장편 소설을 써.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쓴다고요, 얘가. 어느 정도 줄거리를 지어야 될까요? 예, 줄거리 자체도 너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쫙 다 써주니 이제 어떻게 대화해 나면서 얘한테 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방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한 방에다 쓰면 그런 건데. 저기 섹션별로 줘야 되겠죠. 뭐 저기 콘티로 치면은 씬 바이 씬으로 이제 줘야 되겠죠. 주제를. 등장 그쵸. 인물 이름 정도는 줘야 되겠지 또. 결국 이제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생각하는 크리에이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시문을 잘 해. 유능한 회장이 직원들을 잘 부리듯이. 그렇지. 그냥 쫙 얘기만. 예를 들어서 소설도 이거 디자인 똑같아요. 해봐. 나는 당신이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인기 그림책 작가입니다. 뭐 AI 로봇과 소녀의 감동적인 그림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제목과 간단한 줄거리를 10개 만들어 주세요라고 제가 프롬프트를 매겨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얘가 제목을 쫙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나와요. 제목들이요. 예? 소제목까지 다. 예, 그러면 내가 요 제목에 맞춰 가지고 이제 줄거리를 갖다가 뭐 이렇게 써줘. 제목은 이거고 줄거리 그러면 얘가 또 이게 쫙 써줘요. 예? 이런 식으로 1페이지는 뭐, 2페이지는 뭐, 3페이지는 저는 이거는 동화책이기 때문에 글은 이렇게 그러면
이 글 가지고 또 이제 시나리오를 쓰게끔 이렇게 계속 작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작업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가장 막상 초기 첫 4.0 뭐 22달러야. 22달러. 뭐 예를 들면 이만. 이제 이만이지. 고대 저기 우리 PD 후배 중에 왜 고대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러브 스토리를 쓰는 저기가 있는데 그걸 주고서 고대 신라의 공주와 페르시아의 왕자가 실크로드에서 어떻게 돼서 신라까지 와서 사랑을 하게 된 얘기인데 그걸 재밌게 써줘. 그럼 다 써주고. 그렇죠. 얘가 다 써주죠. 그것도 음악까지 키스씬도 넣어주고. 네. 얘는 군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왜냐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얘한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빅데이터가 많이 돼 있는 거죠, 곳곳에. 그렇죠. 하여튼 지금 구글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구글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뺏겼잖아요. 어디를 뺐죠? 저기 챗GPT 오픈 AI한테. 그렇죠. 챗GPT가. 그래서 주도권을 빼앗기 때문에 구글이 한 수십 배, 100배는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네이버가 걱정이에요. 네이버가. 요새 그게 흘러보면 어떡하면. 예. 네이버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아성을 찾았었는데 지금 뺏겼는데 지금 그걸 다시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한국어 데이터로는 100배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 특이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조금 그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에 비해서 네이버가 확 잡아버렸잖아요. 구글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예. 근데 지금 조금 위태한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금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무 챗GPT를 네이버에서 예전처럼 잡을 수 있을까? 지금 카카오도 걱정이고요. 그렇죠. 집대가 다 근데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더 걱정일 것 같아. 예. 네이버는 그래도 시스템이라도 돼 있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도 있고 조금. 특히 광고 시장이 검색 광고 시장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요. 자, 뭐 이렇게 AI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오늘 없고. 하시려면 강의 시작도 못하지. 검색의 시대는 유튜브 짧게 틱톡 만드는 거하고 영상 만드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본론 갈게요. 좀 쉬었다. 또 쉬어요. 지금 쉬어서 못 사는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이것도 다 똑같아요. 참. 결국은 이런 기술을 우리가 이 매출을 올리는 텔레비시에 실행할 때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쓰고 계신 분이 있어.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부르를 써서 이제 명함을 만들다 보니까 내가 이번 주 목요일날 강의를 해야 되는 게 샘플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가서 보여주면서 같이 하려고 하니까 다른 거 공부할 새가 없어 말하자면. 근데 그 의외로 그 재밌더라고요. 영상 명함을 30초짜리를 만들어 그 전에 한번 우리가 검토했었는데 만들어 보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그 상품 광고를 30초로 1차로 만들어 보니까 누구나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보통 사람이 30초짜리 상품 광고를 만들려면 엄두가 안 나요. 근데 그날 나 초보자들한테 교육을 시켜볼 거거든요. 근데 자기 명함을 만들듯이 상품 명함을 만들어요. 그것도 가능하죠. 네? 근데 그걸 쉽게 1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일본이 들어오려면 불가능한 거지. 부루가 정말 뛰어난 신나게 거예요. 실제로 빨리 쉬지. 구루는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 근데 이렇게 열공을 하지. 아니 아무것도 이미지하고 편집을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상품을 30초짜리 홍보 영상을 만들 수 있게끔 3시간을 교육시켜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게 제가 하나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키워드를 주고 예를 들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물이다. 이 물 성분이. 그다음에 뭐 알러지를 치료한다. 뭐 이렇게 해주니까 얘가 마케팅 용어로 써가지고 광고 문헌을 쫙 만들더라고요. 네, 다 만들어. 그거를 불에다 돌리면 그게 이제 바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엑서사이즈를 10가지를 만들어갖고 10가지를 또 만들어서 100가지를 만들어서 골라요. 야, 일부러 그냥 그렇게 제가 그 광고 카피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쉬워요. 그러니까 물론 태플릿 해외에서 상투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80%는 만들 수 그렇죠. 있죠. 손쉽게 만들어내니까 일단은 전문가는 그렇게 아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지만 우리는 중급이나 초급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맨바닥에서 아, 하려면은 엄두가 안 나지. 실수도 못해. 기술도 못해. 머리에 열나서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긴 하지만 그래서 갑자기 최동익 대표랑 아니, 어려운 것 말고 영상 명함 30초짜리 비즈니스만 해도 괜찮겠다. 그것도 다 복잡한 건 비즈니스보다 단순한 비즈니스.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물론 꼰대들은 돈 내고 명함 만들어 주세요 하겠지만 애들은 자기가 다 만들지. 자기가 만들어 있어. 그냥 그걸 그냥 이 영상 그리고 보내는 거야. 어쩌면 명함 자체를 안 만들 수도 있어. 우리 명함 돌리는 발상 자체가. 아니요, 근데 모든 우리 그동안에 내가 들은 것에 따르면 명함이 앞뒤 페이지밖에 정보가 없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진행형이 없어서 사람들이 답답해요. 근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꼭 30초가 아니더라도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다만 그 명함에다 적어도 아 이걸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적은 사람들이 많잖아 명함에다. 근데 이제 명함이라는 게 여러 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국인은 이제 감투 의식 때문에 죽어나서나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홍보용으로 자기가 뭘 하고 왜냐면 지금은 투잡 시대니까 그 명함이라기보다는 다른 점. 그러니까 원잡이 끝나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자기 하는 일을 적으면 코워크가 되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한국인은 죽어서 영상만 만들어서 카톡으로 보내놓고 광고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봐. 그런데 쓰는 거죠. 자영업자들한테는 매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 상품하고 다. 뭐 지금 이 프로필도 자기 지금 그거 페트 용품을 판다라고 미리 보내면은 네. 사전 인포메이션을 갖고 만났을 때 이야기 관련 이야기가 풍성해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템플릿. 아니 영상 명함이 뭐냐면 지루해하지 않고 나를 이해하게 만든다. 그 학교 강의할 때 제가 7년 전에 고성대학교 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영상 강의, 영상 명함을 만들었어요. 애들아, 너희들이 자기의 개성대로 다 만들어라. 특이점도 좋고 디자인도 참 잘해요. 애들이 워낙 컴퓨터를 잘하니까 기가 막히게 만들어. 음악도 잘 하고 잘 만들어. 애들이 잘 만들어. 7년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영상을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물론 명함은 아닌데 일종의 명함인 거죠. 영상 명함.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네. 명함이 드림카드일 수 있지. 내 미래의 꿈이 뭐다라는 드림카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바람직하지. 어린이들 대상으로는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드림카드. 우리 전통적 명함을 떠나서 예, 맞아요. 자기 꿈을 맨 그 카톡 맨 앞장에 거기 딱 누르면 그게 다 나올 수 있지. 거의 아마 그게 제일 같아요. 자기 개인 정보 안 흘려고 안 하는 거죠. 필요한 사람. 뭐냐면 AI가 막 이렇게 하는데 AI가 나오는 걸 또 싫어해요. 그럼요. 아, 싫어한다고요? 쉽게 말하면서 AI가 성형, 강남 압구정도 성형한 거 똑같아. 또 AI가 글 쓰는 것도 그럼요. 싫어하기 때문에 성형한 얼굴은 한 시간은 볼 수 있는데 하루는 못 봐요. 오래 보면 집에 오래 보면 그냥 식상해. 그 사람의 이게 고유성이 담겨야 돼. 그러니까 AI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미 사람들은 AI가 썼다, AI가 나왔다 이게 하면 멀어져 버려요. 맞아요. 데이터 처리는 AI를 했다가 좋은데 데이터 처리는 근데 이런 거예요. AI가 글을 썼어도 AI가 글을 쓴 것처럼 몰라요. 사실은요. 말해도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AI도 저도 이 뭐냐면 글을 쓰게끔 해가지고 너가 AI처럼 쓰지 않게끔 글을 써봐라. 그러면 딱 써요. 얘가 안 쓰고 저만 안 써. 너 AI라는 거 들키면 안 돼. 예. 그거를 또 AI 또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걸리지 않게끔 해라 그래가지고 걸리지 않아요. 그게 또 글을 써요. 예. 왜냐면 사람들이 논문 같은 거 쓸 때 AI가 쓰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절 검색이라고 있어요. 그럼 저도 돌려요. 표절 검색기에 걸리지 않게끔 다시 써줘. 그러면 몇 점 몇. 그러면
아, 너 몇 점 몇이니까 더 이걸 없애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써요. 그 네 줄거리를 만들어서 AI가 도와줬는데 이것도 하게 되면은 이게 이거 한개 발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각 안 되게끔 쓰죠. 근데 이런 것도 말이죠. 자, 지금부터 요즘에 이제 마지막 질문만 하고 싶어. 개그 코드나 이제 웃음 코드나 그것도 잘해줘요. 눈물 코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국의 눈물 코드가 다르고 그거 잘해요. 그렇죠. 그걸 또 다 알아요. 예. AI가. 일본 애들은 어디서 예. 보나 이런 것도 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다가 너 일본 애들 이렇게 하니까 얘는 일본 애들 그 성향이니까 여기는 한국이야. 한국에 맞춰서 다시 써줘. 그러면 다시 다 써줘요. 한국의 사투리 제가 어저께 이 틱톡 같은 경우도 일본의 관사의 변이라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오사카 변 이렇게 사투리가 있어요. 걔를 막 이렇게 해서 저 코드 이런 어떤 그 말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너 그러면 충청도 사투리로 그거를 갖다 시나리오를 작성해. 그러면 충청도에 쫙 말이 쫙 나와요. 그것까지 다. 그러면 뭐 아니, 텍스트 부분은 간사의 이제 발언을- 이제 그만 질문하시고요.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유튜브 저 저걸 저번에 그게 명함- 뭐. 아니, 그래도 명함도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저 1,000만 원짜리 시간당 1,000만 원짜리 강사님 모셔놓고 10만 원짜리를 질문하고 질문하고 네, 이것도 이게 중요해요. 근데 기본이 아까 제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잘 팔리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그러면 네. 이제 인공지능의 그 3요소, 마케팅 3요소가 글, 이미지, 영상 너무 이 쉬워요. 세 개를 조합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되는 건 근데 오늘 오케이. 일단 저기 영상 템플릿 한두 개라도 그래요. 예. 네. 이제부터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재밌으니까. 이 자체 기본 이게 기본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이게 돼야 뭐.